개미들은 털려 나갈 것이고 시장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인미디어 한의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이라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고급 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떠들던 반감기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8년 4월 17일 날 또 있네요. 이전에는 블록당 6.25개의 채굴량을 가졌던 데 비해서 이제는 블록당 3.12개밖에 채굴을 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더 궁금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100%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곧 이야기할 부분에서 99.9%의 개미들은 다 털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손실을 보고 나서 앓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날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상 그래왔고 항상 여러분들은 후회만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번 불장에 돈을 벌어보고 싶으시다면 이 구간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1차, 2차, 3차 반감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요, 정말 놀랍게도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ETF 떠서 뭐 다르다, 뭐 다를 것이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여러분들 모두를 다 태우고 비트코인이 출발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개미를 털지,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언제가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코인 시장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적어지고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ETF가 이렇게 승인이 됐죠.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세력들은 더 싼 가격에 주워 담으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런데 어라? 이 개미들이 물량을 다 차지하고 내놓을 생각을 안 하네.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세력이라면 이 개미들한테서 물량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안간힘을 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가격을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한다던가, 시간을 지루하게 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을 다 뱉게 만들 거예요. 이게 제 뇌피셜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역사에 정답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통계적으로 기관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받아오는 방법은 보통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떨고는 전형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 얼굴 많이 익숙하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고요. JP모건의 CEO 정도라면 여러분, 이 코인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아저씨는 이미 한 4년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쓰레기다, 뭐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블러핑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전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대충 예상이 가시나요? 지금에서야 이 아저씨가 말하는 블러핑에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이 되진 않지만 2021년도에 이 아저씨가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 여파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온체인 데이터로 밝혀진 결과로는 이 발언 이후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 JP모건에서 상당한 물량을 주워 담아서 다시 가격을 다 올렸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이 제이먼 다이먼은 블랙록에 신청한 ETF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또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진심인 기관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답은 뻔하죠. 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말을 해서 가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털어낸 물량들을 기관에서 받아먹고 올라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개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가격의 변동성으로 터는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반감기가 진행됐었습니다.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2012년도 11월 달, 두 번째는 2016년 7월,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
5월 그리고 최근에 2024년 4월 20일에 반감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이 반감기 전후의 가격 변동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2년 11월 첫 반감기 이후에 가격 상승의 폭을 보자면요,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1년에 걸쳐서요.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1년에 걸쳐서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에 거쳐서 이만큼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반감기 직후에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텀을 두고 천천히 상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 전후로도 엄청나게 흔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지금도 반감기 전후로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지나왔던 통계적인 가격의 모습을 한번 보자면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체크해 놓은 부분들, 이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기본 30% 이상 빠졌던 그런 날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이 30%지 30%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막말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요만큼 하락했을 때도 지옥이다, 망했다, 뭐 다신 안 한다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고점 1억 찍고요. 현재까지 약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락장이 왔냐느니, 뭐 개미 투자자들 다 죽고 있다느니 이런 뉴스가 뜨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 보시면요, 비트코인 2억 간다면서요, 폭락 날벼락의 멘붕, 이런 뉴스가 뜨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전 코로나 때처럼 이 구간이죠, 60%씩 떨어지게 되면은 어떨까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99%는 시장을 떠나고 없을 겁니다. 이때는 지옥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학습을 했습니다. 어떤 거? 비트코인이 2012년도 첫 번째 반감기부터 12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라갔다는 것을 몸으로 겪어서 저희는 학습을 해왔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반감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죠. 왜? 이런 차트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 1억 원 자리에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 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정말 녹록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며칠 만에 30% 정도는 그냥 뺄 수도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하물며 이제 기관들이 대놓고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데 이런 가격 장난질 안 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개미들 장난치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멀리서 보게 되면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더라도요,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조정장에서도 떨어져 나간 개미들은 많을 거고요. 이거 다 세력들이 물량 받아 먹었을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가격 장난을 치면서 개미들을 떨어뜨리고 그 물량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반감기 때 30% 60% 이렇게 떨어지던 가격 폭에 비해서 이번에 20% 정도의 조정은 그렇게까지 큰 조정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 1억에서 8천만 원까지 간 거는 체감상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퍼센티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이 정도 흔들림에 멘탈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은 급할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 세력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격을 더 떨어뜨리거나, 두 번째, 시간을 엄청 길게 가져가면서 더 지루한 장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1년도 이때죠. 2021년도 5월 달에 엄청난 폭락장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력은 가격 변동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도 위아래로 다 떨굴 수 있다라는 모션을 주면서 기간을 엄청나게 길게 끌고 가져가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77일,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흔들어냈죠. 이 퍼센티지를 보면 이 흔들어댈 때도 30% 가까운 요동을 쳐댔던 거예요. 이미 이 위에서 커다란 하락을 다 맞은 상태에서 이거 버티면서 존버할 수 있는 개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은 다 나가리 됐고, 이 현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존버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업비트, 빗썸, 어플 다 지우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겠죠. 그만큼 이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이 폭락하거나 기간이 쭉 늘어지게 되면은 두려움, 불안을 넘어가지고 시장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8,100만 원 선 유지하고 있고 1억 찍었을 때 대비 한 20% 정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반감기 이후로 여지껏 상승을 했다고 하나 100% 이렇게 수직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은 줄지언정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는 망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시총이 높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시총에 대한 표고요. 시총이 제일 높은 거는 당연히 금이고요. 지금 시총 전 세계 모든 상품을 통틀어서 비트코인이 시총이 9위입니다. 페이스북보다 높고요. 지금 8위인 은이랑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ETF 승인도 됐죠. 또 반감기 이전에 가격이 1억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엄청난 양의 자금 유입도 분명히 큰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된 지가 반년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가격들은 겨우 1차가 지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ETF 승인 후 지금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이 시점, 이때부터 정말 재밌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개미들, 사람들이 다 뛰어오르는 이 광기의 장은 더 재밌을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서 떼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결국은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는 예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ETF가 승인된 후의 금 차트입니다. 금 ETF가 언제 승인이 됐냐면 2004년도에 승인이 됐습니다. 2004년도 11월 승인이 됐고요. 이후에 금은 8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당연히 상승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반복합니다. 이 엄청난 볼들 보이시죠? 이 볼들이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했어요. 차트에서 좀 더 지켜보자면 금 ETF 출시할 때 당시 금 가격은 이 45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간 꾸준히 상승을 했고 계속 상승하죠. 얼마까지 갔냐? 거의 19,900달러까지 갔습니다. 즉 아무리 넉넉 잡아도 4배 이상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꼭 금 따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그냥 감이 아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30%가 넘는 그리고 기록적인 폭락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곡소리를 낼 만큼 엄청난 하락, 30% 40% 넘는 하락은 최소 3번 4번 이상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개미들은 털려 나갈 것이고 시장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렇게 개미들이 물량을 뱉어내고 난 후에는 비트는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50% 100% 올라가 버리고 개미들은 그때마다 손가락을 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말로는 쉽지 이거 실제로 겪어보면요, 받는 압박감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해요. 가격 조정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기간까지 끌어버리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버티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20%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털려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하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고 멘탈을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 영상 구독해 주시면서 멘탈적 케어도 받으시고 저와 함께 1년 뒤 가격을 내다보는 통찰력도 같이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돈 버는 사람이 승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돈 버는 그날까지 제가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 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얼마나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어차피 가격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저점 타점을 파악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지켜봐야 할 단계지만 반드시 상승한다. 그렇기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기간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더라도 현금을 일단 보유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현재 장이 하락장인 상황에서 종목 추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차트상 너무 괜찮은 게 보여서 하나 추천드릴게요. 비카로그 코인이고요. 이 카카오 배송 물류 관련 코인입니다. 이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짧게 먹을 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코인을 추천드리는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업비트 기준 주봉 차트고요. 자, 길게 흐름을 한번 보자면은 2021년도 4월 달부터 작년 말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추세선 안에서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쭉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 여기서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반등시키는 펌핑이 한번 나와주죠. 그러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향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전 고점 찍고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가격대가 일단 좋아요. 평단가가 좋습니다. 이게 800원, 900원대까지 갔던 코인이고요. 현재는 39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계속 터져주면서 대놓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주면서 주워 담았으면 한 번은 펌핑이 무조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이평선을 한번 보자면요. 60주 이평선과 100주 이평선을 켰을 때 이 이평선들의 있는 추세 그대로 한번 그려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든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가격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평선 위에 캔들이 이런 식으로 안착만 해준다면 큰 펌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현재 39원에 매수해 보시고요. 이 손절가는 전 저점 구간이자 강력한 지지 라인인 31원대 손절로 잡으시고 익절 구간은 전 고점 이 66원대 여기까지 간다면 이 추세 안에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장의 상황과 흐름을 한번 보고 절반 매도하고 다시 갈지 아니면 이 라인에서 전량을 매도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게 대응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요. 그냥 눈 뜨고 하루 종일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이것만 봅니다. 그렇게 경험도 많을 뿐더러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종목이 아무리 좋고 잘 나가더라도 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올라가도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 주시면요. 제대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차트를 통해서 확실한 매수 이유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틀렸을 때의 손해와 내 분석이 맞았을 때 이득에 대한 손익비를 계산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39원대 추천드렸는데 제 손절가까지 정해놓은 기준은 마이너스 16%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예상이 맞았을 때를 보자면 프로 76%예요. 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론이 맞으면 76%라는 수익을 얻고요. 틀린다면 16%라는 손해를 얻습니다. 자, 100% 다 맞출 순 없어요. 자, 100% 다 맞춘다면 그게 신이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잃을 확률보다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하락장 속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벼운 조정장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멘탈 케어도 하고 제 종목 추천 나가는 거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 꼭 얻어가세요. 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